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일본에 진출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다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화물선이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포르투갈령 아주레스 제도를 지나던 펠리시티 에이스호의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원 22명 전원은 포르투갈 해군의 도움을 받아 탈출했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배에는 포르쉐, 벤틀리, 폭스바겐, 아우디 등 차량 4천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고가의 자동차가 모두 불타버리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펠리시티 에이스호는 일본 선사인 미츠이 OSK 라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본과 관련된 배사고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일본 선박은 고가의 자동차들을 태워 먹었지만 중국은 고가의 자동차를 일본에 선보였습니다. 중국의 자동차 브랜드 홍치가 최근 일본 오사카에 첫 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D자동차 그룹의 자회사가 만드는 브랜드 홍치는 마오쩌둥을 시작으로 현재 시진핑까지 중국 정상들이 사용하는 의전 차량이기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했을 때도 이 홍치를 탔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도 1억 원대를 훌쩍 넘는 고가입니다. 이런 홍치가 선진국 시장 진출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진출 후 한 달간 판매량은 2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제라는 이미지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유한 중국인 화교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중국인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D자동차는 도쿄 긴자에 2호점을 준비하고 있고 한국 진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브랜드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운송수단이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제품의 질은 둘째치고 뒤에 커다랗게 중국어까지 박혀있는 부정적 이미지의 고가 중국 제품을 중국인 이외의 사람들이 구입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의 관심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산이라는 것만으로 브랜드 신뢰감이 없다. 롤스로이스 같은 역사조차 없다. 홍치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나? 이대로라면 일본 차는 소멸한다. 일제 EV가 해외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보라. 세계가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가운데 일본의 뒤처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전기자동차의 판매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닛산 리프가 발매 당시에는 크게 인기를 끌었지만 2020년 연간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20%나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계 랭킹에서도 2019년 3위에서 2020년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세계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본이 전기 자동차 보급률이 불과 1% 정도의 갈라파고스이며 바깥 세상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받아들여져도 일본에서 팔릴지는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잘못됐다. 일본 기업의 연간 총 생산 대수는 국내 해외 합쳐 2천 수백만 대이지만 그중 국내 판매 대수는 500만 대 정도. 세계에서 팔리지 않게 되면 일본 차는 망한다. 수많은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직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현재의 세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 자동차가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자동차 기업 토요타는 2022년에 들어서야 최초의 전기 자동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고 뒤늦게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 자동차 업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신 기술을 굉장히 늦게 받아들이는 일본 국민들의 자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야후 재팬에 달린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해외에서 일본 제품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을 생각하면 자동차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스마트폰도 나오지 얼마 안 됐을 때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 2G폰 기능으로 충분하다라며 일본 소비자들은 외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스마트폰을 재미있어 하며 사용했던 것은 정말로 일부였던 것 같다.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도하는 정신 자체가 없으면 새로운 기술은 탄생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 없다. 항상 한 발 앞, 두 발 앞을 보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기술을 뒤쫓는 처지가 된다. 이런 일본에 현대차가 다시 진출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에서 EV 판매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다시 일본 도전을 시작했고 온라인으로만 주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월 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5월부터 일본에서 승용차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일본에 재진출 기사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여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언론조차도 승산이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첨단 IT인데 현재 판매하는 것은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고급 브랜드 소유에 흥미가 없는 젊은 층에서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IT, 젊음, 한류 등의 이미지가 더해져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현대가 아이오닉 시승차를 풀었고 많은 일본 유튜버들이 시승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승기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 나와 놀랐습니다. 역으로 현대의 진출이 일본 기업에 좋은 자극을 주길 바란다. 갤럭시처럼 일본 기업은 패배할 것 같다. 배터리 제조업체가 없다. 평소 텐션대로 리뷰를 하면 된다는 의견이 많은 듯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텐션이기 때문에 일본 차에 대한 위기감이 더 강하게 느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씨의 분위기에서 정말 국내 기업에 대한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분별 없는 코멘트는 무시하고 앞으로도 고미씨의 시점에서 새로운 세계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주세요. 왜 현대가 애플카를 만들려고 하는지 몰랐는데 이 시승 리뷰를 보고 납득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이상한 기분이네요. 정말 일본 기업들 노력해주세요. 오늘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만으로도 일본 시장을 장악, 파괴하려 온 듯한 선전포고감을 느꼈습니다. 허세가 아닌 충분한 실력을 가진 전략 차이겠지요. 이런 레벨의 제품을 일본이 먼저 냈어야 했다는 의도도 전해집니다. 예시는 나쁘지만 메이저리그에 온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보는 미국인과 같은 심경입니다. 솔직한 소감 큰 참고가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확실히 일본 차가 지고 있는 현상은 분하지만 물건으로서 매우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전해졌습니다. 디자인도 기능성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산차도 기대되네요.